예, 잠시 쉬고 들어왔습니다. 예, 어떤 분들께서 공지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지를 드렸거든요. 예, 제가 우리 나지훈 기자님께서 와 계시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나지훈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가 인터넷 매체인데 재종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하지만 시민 기자들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지훈 기자님께서는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기자로서 주로 사회 분야,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본인가요? 네. 네, 대한문에서 하는 국본 대변인 사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김효수 선생님하고 이승만 독립정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효수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좀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발행인이십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발행인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들 시민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 저만 열심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고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대한문 국본 집회에서 사회부 기자가 또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제 넣는 짓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승만 구독자가 많지를 않아서 아마도 하다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뒷부분이 재밌는데 네, 이제 다시 예. 좀 더 재미있게 네.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되겠죠. 예. 네. 우리 나 기자님께서 지금 열심히 필드에서 뛰시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또 어디 다녀오셨죠? 아, 네. 오늘은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강화문 앞에 있는 종합청사 옆에 외교통상부 정문에 오늘 그쪽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이었죠? 한미 워킹 그룹 2차 회의를 맞아서 비건 미 대북 특별 위원회가 왔는데 1차가 지난달 20날 워싱턴에서 하고 했죠. 예, 네. 오늘 이도훈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오늘 했는데 오늘 했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완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자유국 시민들이 나서서 거기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비건 대표가 발표하기를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사람들은 방북이 원래 네, 불가였는데 이번에 방북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북한의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하면 그네들이 하고 싶은 비핵화라든지 다른 나를 쓸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항공도 풀어주고 철도도 좀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런 유화적인 모션을 취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났습니까? 우리 만날 수는 없고, 들어갈 때도 긴급하게 들어갔고, 차가 또, 네. 그냥 긴급하게, 그분들은 이제 들어갔는데, 밖에 기자분들은 눈치를 못 챘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 차에 그런 감인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차였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이제 나온다고, 5분 전부터 스탠바이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봤는데, 비건 대표는 못 봤습니다. 항의서안은 전달을 했습니까? 항의서안도 전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든 신사적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한 거지, 어떤 성명서라든지 전달은 제대로 제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못할 바에 뭐하러 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와서
이렇게 좀 제재 풀지 마라 시키면서 야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런 차원 같아요. 아니 사회자가 왜 갔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어떡해요? 예? 오늘 제가 사회를 본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오늘 사실은 이해란 TV의 PD로 제가 오늘 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명서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한 거는 조금 오신 분한테 예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너무 유교적인 발상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에 뭐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분위기는 뭐 다들 이제 막 피켓도 자발적으로 만들어 오시고 뭐 항상 나올 때 태극기 성조기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데 오늘 또 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이른바 국본하고 또 자유애국 호국단이라고 저 오상종 동지가 하는 그 팀하고 이제 조인해서 연대해서 같이 했는데 대형 피켓도 걸고 이따가 제가 기사를 또 올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명 내용도 그렇고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의 그 결의는 뭐 항상 뭐 대단하니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북 공산주의 사상이다. 네. 그렇죠. 지금 청와대가 공산주의를 추종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19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청에 아마 대한민국 구청 제1호 그 대북 제재 조례안 통과가 됐습니다. 13대.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원구청에 돈이 많아요. 그 재정 자립도가 15.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나는 돈을 그러니까 결국 혈세인 거죠. 아니 혈세인데 노원 구민들이 안 내는 혈세를 어디 혈세를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사에도 올렸지만 그날 그 자유한국당 뭐 당원을 협의원장이 장일 위원장이 그 사회를 보고 계셨는데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구청장의 임의로 조직을 만들고 돈을 이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돈이 이쪽 A라는 곳에 써야 되는데 이거 저 북한에 좀 해줘야겠다면 그 A 돈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재정 자립도가 15%밖에 안 되고 그 노원구 한해 재정이 얼마인가요? 예산이? 노원구 한해 재정은 인구가 지금 55에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채택한 그 예산이 뭐 8천억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8천억,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있으면서 계속 우리 이란 TV를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면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노원구에서 이번에 노원구청에서 그 조례안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한 60만이면 뭐 시인구보다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다 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수완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좀 투명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더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노원구 구청장이 오성록 구청장인데 이분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인데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청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원이가 9원인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구청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어승록이네요. 예, 어승록 구청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하셨군요. 서울시 의원을 하시다가 노무현 정권 때 그러네요. 그쵸.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꽂혀 있는 모양이군요. 예. 아니 그런데 자기네 돈으로 하면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권 때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구 이런 데를 다 갔다면서요? 예, 뭐 그건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 팩트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노무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보면 뭐 문재인 씨하고 또 노무현 씨하고 또 뭐 안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벽을 산 것 같지만은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네. 그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노무현 이기네, 노무현 이기. 네? 노무현 이기. 맞습니다. 노무현 이기에다가 지금 뭐 우리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외교권 또 넘어갔으니까 김정은의 뭐 대변인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습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이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더 네.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완전히 더 북한에 지금 그렇습니다. 또 북한포 죽이고 뭐 북한 바라기 치우친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자양자로 뭐 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양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하여튼간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남북 교류 협력이 비용이 얼마 있었는데. 네. 뭐 구체적인 상황의 금액은 뭐 나와 있지는 않고. 그날 보셨어요? 네네. 그날 이제 앞에서 계속 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예란 TV도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기 했어요. 예, 있고 또 저도 기사를 또 송고를 했어가지고 아마 이제 사업소환 행정을 만들겠죠. 아마 보신 게 8,000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 구청 자립도가 예. 15%밖에 안 되는 이 노원 구청이 예. 정말 이런 거 보고 꼴값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우려성이 뭐냐면 이제 노원구청을 시발로 해서 다른 구나 또 다른 도에서 이렇게 또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게 또 분위기를 또 이끌어갈까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매일 2시에 지금 집회를 하면서 또 그 주민 소환제를 해서 그 오성로 구청장을 그 탄핵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 요즘에 우리 그 나지훈 기자께서 지금 계속 네. 뭐 아스팔트에서 좀 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시면서 네네. 소감이 어때요? 뭐 소감과는 이게 그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사람에 치우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나는 것 같고 뭐 저쪽은 예를 들면 PD계도 있고 뭐 NL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좀 아쉬운 거는 이 자유우파 쪽에도 노선이 좀 명확하게 좀 나뉘어 있으면 사람한테는 적어도 안 끌려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에 뭐 A씨가 좀 뜨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뭐 또 B씨가 뜨면 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지난번 선거처럼 선거 시대 되면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꼭 돼야 돼. 네,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게 팬심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 노선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것만 가면 좀 덜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자기의 그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 그 큰 이익을 위해서 예. 작은 이익은 희생할 줄 알아야 예,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야지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또 뭐 느낌을 좀 말씀해보라고 해서 말해보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집회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쭉 보면 나오시는 분들만 사실 나오십니다. 물론 이제 뭐 생업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는 건 정말 고마운 거고 또 못 나오시면 비록 몸은 못 나오지만
어떻게 내가 같이 한다라고 보여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나오지지 않으면서 마치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 나오신 분들의 이 노고를 생각한다면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입은 닫고 주머니 내려라. 사실 우파 태극기 집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만 너무 또 돈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부패가 생기고, 사실 그 활동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또 인마의 포켓으로 들어가서, 물론 그런 부분 투명성 얘기인데, 그 투명성은 사실 그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파가 안고 있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아닌가,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좌파와 달리 이게 그 헤드가 없어요, 헤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꼭 합쳐서 할 필요도 없고. 예, 맞습니다. 재량껏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도 지금 뭐 우리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 기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문경 기자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고, 제가 이제 부대변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문경 기자가 부재 중이라서 제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성명서를 낸 거예요? 성명서. 그럼 성명서 한번 읽어주세요. 성명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명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북핵 폐기 없는 북한 지원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라. 한미 간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 관련 사안 등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1일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이적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도하고 있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및 대한민국 주요 자유우파 시민단체와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에게 호소한다. 문재인 이적 세력들은 자유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인간 이하 삶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하려는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만 눈에 보이고, 퍼주기도 부족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문재인 이적 세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과 대한민국 적화를 약속을 하였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는 항복문서인 9.19 평양 공동선언,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북한 살인 독재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지지 계층이 모인 평양 능랑도 경기장에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항복 발언으로 문재인은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대변인이요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기려는 토로의 목마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이적 세력은 북한이 핵무기도 화생방 무기도 미사일도 폐기하지 않고 수도권을 기습 점령할 수 있는 특수 게릴라군도 건재한 상황에서 자유도 인권도 없는 김정은 3대 세습 살인 독재자의 대한민국 적화를 도와주기 위한 상기 문서에 따라 국군과 미군의 월등한 항공 전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고정익 비행기 동부 40km, 서부 20km, 해전익 동서부 10km, 무인기 동부 15km, 서부 10km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으며,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기습을 사전에 경계할 수 있는 지피에서 국군을 철수시키고 폭파시켜 해복 불능을 만들었으며, 철원 핫살머리 고지에 유해 발굴 명분으로 북한군이 철원 평양으로 전격적으로 기습할 수 있는 4차로 크기의 남침로를 만들어 주었으며, 한강하고 수로 공동조사 명분으로 북한군이 공기부양정 등으로 기습 한강 이북 점령 작전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이적 세력은 북한군 남침 저지 군부대 감축 및 군사방어시설 해체, 국정원 대공부서 해체, 기무사를 해체하고 북한군의 지령을 받을
개연성이 많은 민간인들이 주요 보직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였다. 상계의 국군 무작 해체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체하고 있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간첩 세력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은 2018년 9월 21일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에 따라 그 처벌이 사형뿐인 여적죄로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문재인 이적 세력은 북한산 석탄을 위장 수입하여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였으며 이외에도 북한에 여러 경로로 수없이 퍼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이적 세력의 행위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 적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도우려는 문재인 이적 세력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문재인 이적 세력이 한미 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명분의 800만 달러 지원,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하상 상봉을 위한 북한의 광 케이블 등 물자 반입,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 항공로 시설 등 문재인 세력이 북한과 관련한 그 모든 것은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자유 대한민국 적화를 도우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하나, 북핵 폐기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사업은 대한민국 적화로 연결되기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도 불허하라. 하나,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대남 적화 대변인 문재인은 북한으로 물러가라. 하나, 자유 대한민국 공권력은 김정은 답방 시 김정은을 반드시 돌격 체포하라. 하나, 자유 대한민국 공권력은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대남 적화 대변인 문재인의 여적죄 고발건을 즉각 수사하라. 하나, 자유 대한민국 공권력은 문재인의 여적 행위를 국법에 따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적폐 명문으로 죄 없는 우파 인사 구속, 언론 탄압,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한다. 하나, 국가경제 파탄 주범 문재인 이적 세력을 규탄한다. 하나,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공작, 몸통 의혹,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한다. 하나, 명분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멸망 초래하는 문재인 이적 세력을 규탄한다. 2018년 12월 21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이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길어요. 네, 성명서가 조금 깁니다. 예, 예. 성명서는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예, 사실 성명서도 대변을 받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작성을 좀 한 건데, 물론 이제 민 총장님이 좀 수정을 한 건데. 아니 맨날 수고하시는데 내가 쓸 때. 아닙니다.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거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의 공산 왕조가 해체돼야만 한국의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해란이 하는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비건 대표에게 그런 강력한 제안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에 갈 때는 유서를 써놓고 가라. 네.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건 대표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다. 또 뭐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대북 지원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짬을 또 통해 가지고 또 돈들이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 뭐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지만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비건 대표에게 가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예, 뭐 항의보다 호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피 끓는 절규로 그런 호소한 건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게 북한의 광 케이블 등 이게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남북 이상 뭐 가족 화상
뭐 상봉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케이블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질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관 케이블을 가져간대요. 예, 관 케이블을 좀 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북한은 우리 동포들에게 이게 뭐 인터넷을 원활하게 자유왕래가 원활하게 하면 사실 될 일을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한 건지 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부답게 자유왕래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지지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막대한 돈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뭐 성명서도 받겠지만 대변인이라고 뭐 듣고 이렇게 있는 입장이지만 해도 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그냥 답답합니다. 답답하시죠?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국번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좀 다른 데랑 합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국번은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코어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좀 이제 코어 쪽에 있는 가까운. 우리는 국번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랑은 절대로 다른 데서 여기 오는 건 허용하지만 다른 데를 가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뭐 딱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요. 지난번에 왜 그 10월 27일 날 사실은 이제 국본에서 하기로 하고 이게 약속이 파기돼서 저쪽에 평화광장에 가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 11월 첫째 주에는 국본은 잠시 여기서 이제 국민의례만 하고 그 모든 사람들 이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저 평화광장까지 갔었습니다. 그 가서 이제 열린광장이죠. 열린광장 대한민국 열린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그쪽하고 약속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왔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코아 쪽에 와서 보니까 그 민정훈 총장이 너무 칼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면 뒤에서 칼을 받는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시던데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뭐냐면 약속 파기가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서로 얘기하고 도장 찍고 공인까지 팔아야 된다. 공정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쪽에서도 뼈아프게 이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참 우리 태극기 집회가 아까 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굳이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좀 떨어져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특색 있게 특징 있게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되면 우리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좋은데 이제 또 염원하시는 분 어떤 나를 잡든지 어떤 또 기회가 됐을 때 같이 할 때는 오픈 마인드로서 이제 해주면 좋지 않냐는 그런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 나가는데 다만 그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약속과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 뭐랄까 좀 괴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서 그러면 사실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지금 그 국본에서 하고 있는 네.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이슈는 주로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을 했고요.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정치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에서 준하게 한다고 했고 저 역시 이제 이문경 대변인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본이 정치권하고 손을 잡게 되면 저희는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국본의 노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도권이 이 사람이 연달아 올라가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명세와 사인을 하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적각석방하라. 두 번째가 박 대통령 공정 재판하라.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하라. 이 부분을 이행을 하고 올라와라고. 그거는 지금 선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뭐 정치인은 그 국번 거기에 올라가지 못합니까? 아니 자 누구든지 올라가도 좋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도 좋고 바른정당도 좋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좋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 요건에 사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만 정리.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공정 재판해라. 거기가 아주 핵심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을 수호해서 그 탄핵 이전에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잘못을 가려보자.
그 같습니다. 거기만 이제 충실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상징이 이제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 삼는 거는 그 탄핵 정권 때 많이 나왔다. 자유통일의 아이콘. 사실은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또 종교조를 법의 노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들에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당당하게 남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했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고 지금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론 사람들이 그런 걸 말 안 합니까? 말을 하고 올라온다고는 뭐 사실 말을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전 집회인데 느닷없이 오신 거예요. 누가요? 모 의원이 느닷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을 안 올릴 수는 없고 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는데 다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지들한테 뭐 국본에 있는 코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본 적인데 저한테 이제 사회를 보고 있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 국본에서 말한 그 세 가지를 사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굳이 확인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또 물론 그건 중요하죠. 너무가 아닌 100% 그걸 밟고 가야 되는데 선명을 했지만은 또 오신 분들의 어떤 근데 앞으로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세 가지에 사인이 안 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올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타 집회는 뭐 사실은 기자로서 취재를 다녀줘야 되는데 제가 그 사회를 보다 보니까 못 다니고 있고 우리 또 이상윤 기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제 대신 다니시고 하시는데 여러 집회에 보고 있으면 뭐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하고 있고 우리 또 국본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 잘 되기를 또 응원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국본 집회는 딴 데 욕을 하는데 다른 집회는 다 국본 욕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본은 타 단체에 뭐 타 집회에 대한 얘기는 저도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전혀 이런 방법도 안 냅니다. 뭐 작년에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당도 뭐 서울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뭐 타 단체 얘기하고 우리만 내실 있게 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근데 행진할 때 보면 이제 또 많이 나오시죠. 아시는 것 같아요. 집회할 때는 좀 그 부근에 있는 던킨 도너츠나 KFC에 계시다가 행진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본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연사를 좀 임팩트 있게 하고 또 좀 확실하게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분들을 세우고 싶은데 사실 연사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우리 또 훌륭한 박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박사님도 지금 뭐 스케줄도 있고 하시니까 그 예, 자유 토익 또 있으셔가지고 나는 뭘 별로 연사로서 아유 박사님 제가 박사님 그 연달에서 발 동동 구르는 모습 보고 있으면 항상 가슴 아프고 하는데 그런 연사분들이 사실은 좀 이게 우리 우파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집회 때는 좀 다른 데 계시다가 행진할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그 좌파들 그 촛불 집회랑 할 때 못 보셨어요? 거기 훌륭한 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연사 안 나와요. 거기 뭐 맨날 김재동이나 뭐 이런 거에 가서 뭐, 맞습니다. 뭐 하고 걔가 그냥 거의 다 뭐 그렇게 하고 그 오히려 우파는 연사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 일반인들에게 마이크를 많이 주고 그 보면 김재동이나 이런 뭐 유명한 스타들이 좀 나가서 막 떠들고 그 뭐 어떨 때는 어린이들도 올려다 세우고 어떨 때는 이제 할머니도 올려다 세우고 그래서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우파는 제가 보기에 뭐 옛날에 뭐 한 사람
뭐 하여튼 옛날에 뭐 장관을 했다든지 뭐 국회의원을 아, 네, 했다든지 한 자리 했는 뭐를 해야지 거기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면 너무 오래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하실 말들이 너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 밑에 집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아니 뭐 이 시대에 지금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말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날이 추워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집회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내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을 시켜야지. 옛날에 뭐 했다고 올라가고 또 뭐 그 할아버지라고 올라가고 뭐 조금 옛날에 이름 있었다고 올라가고 그러면 좀 그렇죠. 국번 집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진 갔다 오면 항상 마이크를 빌려드리면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계기도 그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이 대중들하고 좀 가깝게 저희가 항상 마이크를 빌려줍니다 하면서 근데 될수록 하실 말씀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될수록이면 그 좀 젊은 사람들 한 번도 이런 집회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 어떤 분들은 막 올라가시면 또 막 너무 오래 얘기를 하시고 맞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니까. 글쎄 물론 얘기는 올라가면 머리 꼬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먼저 올라간 유명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너무 오래 얘기를 하니까 뒤에 올라가는 사람은 말을 제 꼬리 이거 연결도 안 되는데 빨리 자꾸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다음 기분 나빠져가지고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말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러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 너무 대단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빨리 끊으란 말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서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올라가서 5분도 안 됐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파는 이제 말씀하신 저 연사가 없는 게 아니라 연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은 사실은 저희가 올라갈 때 국방부터 7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아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이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교수님들이 우리 임 박사님만 봐도 이렇게 방송할 때 시간을 다 보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강의를 많이 안 쓰셨는지 분명 저 서울시청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저 시계 보시고 적당히 이렇게 잘 조절해 주십시오 하는데 교수님들도 올라가면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려고 하니까 강의를 강의실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에 와서 무슨 강의를 하시냐고요. 선동을 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힘을 좀 주고 에너지를 좀 불어넣으면 좋은데 다들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 국뽕 코어의 분들한테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야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도가 있다. 아 내가 여기에서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거기에 사랑을 하게 되고 애정을 쏟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맨날 야, 너는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해 그러면 누가 오고 싶겠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끔 사회자가 거기 올라가서만 하지 말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당신이 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좀 물어줘야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꼭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에 올라가기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왜 얻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좀 안 넘겨줄까 이 생각을 가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유명한 사람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올라가면 유명한 사람 되는 줄 알고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도 유명한 사람 되나? 유명한 사람 되기는 뭘 유명한 사람 돼요. 예? 나가서 오래 너무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아 저 인간 또 왜 올라왔어 이럴 거 아니야. 예. 그 연사 이거 박사님 말씀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건 여담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이란 TV 애청자분들만 말씀드리는데 이 순서 때문에 저한테 짜증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우고 예?
너무 많이 채우고 예, 맞습니다. 그 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연설하려면 유머와 천철살인의 문장을 준비해야죠. 예, 그런 것 같고 오케이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파에서 안 밀어주면 소용없음. 자동차 사고가 나도 뉴스에 나오는데 허구한 날 탄핵 이야기에 뉴스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 되는데 그렇죠. 좀 짧고 굵게 연설은 짧고 굵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팩트하게 그리고 대수로 정말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 수타를 만드세요. 예. 수타를 데려다가 그 덕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네. 정말 듣보잡이 올라와서 연설을 잘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할 거 아니에요. 더 열광하지.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수타가 어디 있냐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꼭 제가 우리 코아 축구본의 코아 분들한테 이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보시라고. 이 전혜영님께서 어제 우리 능남합상에 다녀가셨는데 능남합상 잘 돼야겠죠. 족발찜이 정말 괜찮았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셨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족발이 사실은 좋은 음식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너무 그 백두혈통이라는 이 돼지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두혈통이라는 이 신격화하는 이런 집단에 돼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돼지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예, 좀 그 신격화를 무력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예, 태양족발, 선군족발, 그 다음에 백두족발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오케이 주님께서 올해 기부왕 문가, 통큰 지도자 문가, 정의로운 유전자만 있는 문가, 문가에 집중해야 정중도 보이겠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재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학생들이 쓴 건데. 기부왕. 문재인은 기부왕이다. 왜 기부왕이냐? 안보와 국가를 통째로 갖다가 기부해가지고 기부왕이다. 이렇게. 외교권까지 다 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의로운 유전자만 있는. 이게 이제 김일성식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은 이제 그래요. 특별하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백두혈통. 예, 그래서 자기네가 그거 대대로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이게 따라가는 거 아니고 뭐예요? DNA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기 누구야? 그리고 통큰 지도자. 그러니까 이게 통큰 지도자가 누구냐? 김정일 때부터 통큰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금 제2의 김정일입니까? 김정은입니까? 네. 어쨌든 대한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나지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사실 그 대한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국본 집회는 그 평일에도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예, 그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그 대한문 집회와 또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큰 이익을 위해서 적은 이익은 좀 포기를 하는 때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뭐 다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은 조금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우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그냥 고집들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이제 좀 융합이 안 돼요.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제 그 자리를 내주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래서 거대한 하나의 자유의 물결을 만들어내야만 이 자유대안을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원진 그 국회의원님을 여기 좀 모시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그 공산왕조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유통일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그 대한애국당 대표라는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내가 좀 질의하려고 그래요. 예란 팀이니까 가능하고 박사님이니까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그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나지원 기자께서도 그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민 총장이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민 총장님 듣고 이거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진 않은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고집이 하니까. 세다.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려면 고집도 있어야 돼요. 예, 고집도 있어야 되지만 가끔은 그 고집을 위한 고집이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대위를 위해서 좀 양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방법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통일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문의 민 총장님께서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말씀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동병상련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그 민 총장님이 박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이면 또잘 들을 겁니다. 예, 뭐 이상열님께서 조원진은 친중 정치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친중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중국의 그 전인대 대의원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께서 지난번에 정부제 TV에 나오셔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 인정을 하셨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안 한다 이랬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 이력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우 인터내셔널 그쪽에 중국 지부 쪽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중국 통일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런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이렇게 선을 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빼서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해란 TV에 불러서 오셔서 아마 검증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이분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향민 2세시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전 군인이시고 국립묘지에 계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도 이제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호성 김님께서 5만 원을 슈퍼챗 싸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님한테 싸도 찬성하냐고. 찬성하시겠죠? 당연히 사드는 우리 전략 전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 그때 그 새누리당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사드에 반대하시잖아요. 그 배지를 떼더라도 원칙은 지켜야지.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목적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레이건님께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조원진 의원이 가장 좌편향되어 있던 인물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단 한번 검증하면 제가 질문을 제가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원진 의원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제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거기 계시는 분들을 이제 좀 많이 모시려고 그래요. 윤상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희가 그때 한번 기다려서
100분 이상 되는 적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분이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시는데 뭐 가능하면 송영길 씨도 제가 한번 모셔다가 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이 그 도대체 그때 뭐 가족 같은 나라라고 말한 건 왜 그랬냐? 우리가 이런 데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냐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랬냐고.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다 모시려고 해요. 근데 뭐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뭐 서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안 오면은 이상한 걸 봐야 될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뭐 하여튼간 저희들이 이제 저희는 이해라는 이제 탈북자고 저는 통일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동지가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예, 문노님께서 조원진은 사드를 반대하셨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드를 반대했으면 왜 반대했냐? 지금도 반대하고 있냐? 예,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거니까 예, 뭐 좌파에다가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네. 뭐 반대했는지 예,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만들겠습니다. 예, 성격이 나올 리가 없죠. 예,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피드백까지 확실히 하시려고 생각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런 피드백까지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네. 예. 안 나왔다. 내가 이거 그럼 또 이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 불러야죠. 박사님의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내후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는데 도대체 대북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대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나라가 바로 될지 그걸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이제 잘못된 것보다 국민들이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이제 하신다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저자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 분야만 이렇게 하신다는 저희들이 통일 분야에 대해서 300명을 다 검증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만 먼저 검증을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자들을 다 네. 나오실 분들 손 드세요. 예. 대통령 하실 분들도 다 해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모시고 예. 모실까요? 안 하면 할 수 없죠. 뭐 안 하면 할 수 없죠. 뭐. 예, 그러면 그분은 통일관이 없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에 대한 이 마인드가 없는 사람 대통령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자유통일 맞습니다. 자유통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란TV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 또한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풀 잡으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월급을 딱 주면서 하면 딱딱딱 짜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부 기자로서 자주는 아니고 뭐 매일 아니고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한번 또 우리 발행인님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신문에 대한 기사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오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스케줄표 받으면 최대한 거기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 정말 우파의 꽃입니다. 자유우파의 꽃입니다. 나지훈 기자. 정말 이 얼마나 얼굴도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좌파에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먹힌 얼굴인데 말이야. 우파에 와서 지금 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지훈 기자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예, 응원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기사를 가장 많이 쓰시는 분도 역시 나지윤 기자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예, 한 분입니다. 저는 더 존경합니다. 우리 박사님을. 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저희들이 집회 소식을 올리거나 자유통일 칼리지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